77페이지 49강부터 13강 수업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3강 수업을 함께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49번 고로에서 생산되는 주물선과 관련이 가장 깊은 원소라고 해놨습니다. 이 고로에서 실제로 이제 철광석을 녹이면은 거기에 CSIMNPS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고로에서 생산되는 선철은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강이에요. 강 소재예요. 그래서 강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 용선을 다시 제강 공장으로 바로 보내서 뜨거운 용선에다가 산소를 불어넣어서 CSIMNPS 이 성분들을 조정하거나 가급적이면은 적게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연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이제 강을 만들기 위한 용선을 쓰는데 일부는 이 용선을 주물을 만들기 위해서 쓰려면은 CSI 함량이 여기서 그대로 높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포스코는 아닙니다만 전에는 그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을 제강 공장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주물선을 만들어서 주물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강 공장에 보낼 때는 CSIMNPS를 줄여주거나 가급적이면 제거해 줘야 되는데 이 주물 공장에서는 이 선철에서도 CSI 함량이 높습니다. 근데 특히 주물선에서는 왜 이걸 그대로 쓸 수 있느냐 하면 CSI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게 유동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물선으로 할 때는 특히 이 SI 규소 함량이 유동성을 높이기 때문에 관련이 깊습니다. 물론 여기 보기에서는 C는 안 나왔습니다. 그죠? C도 마찬가지입니다. 51번 소결광에 철규산염, 소결광에 철규산염이 많을 때의 소결광 강도 환원성 관계인 것을 내놨습니다. 이 소결광 중에 철규산염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슬래그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규산염이 이제 뭐냐 하면은 본래 이제 소결을 할 때는 철광설 한 1000도 정도 올리는데 이렇게 그 중에서도 온도가 높은 쪽 이게 이제 용융결함이에요. 그때는 규산염이 많습니다. 이 규산염이 슬래그를 녹여가지고 용융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소결광 강도는 커지는데 기공이 적어져서 환원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용융결합이 있고 확산결합인데 반대로 확산결합은 이 용융결합보다 온도가 낮은 데서 결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소결광 강도는 다소 떨어지지만은 기공이 많아서 환원이 잘 됩니다.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53번.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기에도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뭐냐 하면은 CaO, FeO, SiO2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이럴 때의 연기도는 두 가지로만 합니다. SiO2분의 CaO. 이럴 때는 6분의 9.9 해가지고 1.65가 되겠습니다. 자, 55번. 확산형 소결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확산형 소결광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해놨습니다. 확산 소결광은 요 밑에도 있네요. 저온에서 소결 입자 용융이 많고 그 다음에 표면 적척부가 저온에서 소결 입자 용융하지 않고 용융 안 씁니다. 용융 않고
표면 접촉부가 확산해가지고 온도 올라가니까 표면 접촉부가 확산해가지고 팽창하면서 서로 결합했습니다. 이거는 결합 강도가 낮습니다. 다공성이 커서 환원성이 우수하고 산화도 큰 소결광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강도가 아닙니다. 그죠? 고강도는 아니다. 고강도는 아니다 하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57번 소결공장 점화로 불을 붙여야 되잖아요. 점화로 연료로 쓰이지 않는 것을 내놨습니다. COG, 코크 오븐 가스에서 나오는 COG, 고로가스, BFG, 그 다음에 COG와 BFG를 혼합한 혼합가스, 믹스드 가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코울은 석탄은 불로 사용하는 것이 여기 점화로에 쓰는 것은 아니다. 자, 78페이지. 소결기에 사용하는 급광, 이렇게 한자 기술용어는 이렇게 생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줄여서 많이 쓰니까 잘 알아요. 급광이라는 것은 공급, 그걸 줄이가 급이라고 했고, 광은 광석입니다. 광석을 공급하는 걸 공급 광석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줄여서 급광이라고 했습니다. 소결기에 사용하는 급광장치의 종류가 아닌 것을 냈습니다. 호프, 그 다음에 드럼피드, 이거는 둥글게 된 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급한 셔틀 컨베이어는 컨베이어로 통한 원료를 이렇게 이제 드럼피드 하는데 왔다 갔다 한 구역에서 왔다 갔다 공급하는 거고, 채는 스크린입니다. 이거 소결기를 만들었을 때 이제 너무 크니까 깨가지고 그 5mm 이하 뭐 이런 가루로 된 것은 채로 걸러서 다시 반광합니다. 채는 소결 작업 끝난 소결광 파쇄 후 채를 이용하여 일정 크기로 선별하는 장치가 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8페이지까지 끝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9페이지 1번 조개로 생산된 진정강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개로 생산된 진정강이란 무엇인가. 조개, 요즘은 이제 이 종합제철소에서는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전로에서 생산된 용광을 가지고 와서 큰 덩어리로 만든 게 조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개를 다시 균열로나 이런 열을 가해가지고 다시 분괴 공장으로 가가지고 또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다시 이걸 가지고 압염 공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율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조개로 생산하는 것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진정강, 킬드 스틸이랍니다. 왜 진정강이라고 하느냐면은 이게 이제 제강 공장에서는 그 산화물이 많은데 버글버글 끓는 용선에다가 산소를 불어 넣어 가지고 산화 반응을 합니다. 불불 끓게 해가지고 그 산화물을 제거합니다. CSIMNPS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강이 되는데 이 부글부글 끓는 강을 레이더에 담아서 조개 공장에 뭐 큰 철제 케이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어서 식힙니다. 식힐 때 거기에 또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제강에서 산소를 불어넣지만 산소가 CSIMNPS를 제거한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또 결론적으로 뭐냐면 산소가 그 강 안에도 또 남아있으면은 비금속 개제물이나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또 산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강이라는 거면 왜 킬드 스틸, 죽였다. 뭐를 죽였냐? 산소가 있으면 부글부글, 산화물은 부글부글 끓는데 이걸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는 것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죽여버렸다 해서 킬드 스틸.
산소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부글부글 끓지 않고 가라앉습니다. 진정. 그래서 이걸 진정강이라 하기도 합니다. 알루미늄, 페로실리콘 등으로 완전 탈선한 강입니다. 완전 탈선한 강입니다. 자, 캡을 씌어 제조한 강제를 우리는 모자를 씌웠다 해서 이걸 캡드강이라고 하고요. 페로망간, 이게 탈산제 중에서 제일 약합니다. 페로망간으로 불완전 탈선한 강제를 림드강이라고 하고, 진정강, 킬드강과 림드강 중간 정도 탈선한 강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세미킬드강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풀이한다면은 반진정강이 되겠습니다. 반진정강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철 FEC 평형 상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FEC 상태도가 있고 FE3C 상태도가 있습니다. 요거 왜 두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요걸 제가 조금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쉐로 이제 그걸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상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여기 FEC가 있고, 자, FEC는 뭐냐면은, FEC 상태도는요, 꼭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요 상태도 여러분, 제가 이제 간혹 그런 걸 느낍니다. 수험생들이 이제 우선 어떤 시험을 치거나 이러면은 목적만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어지간한 거는 기본을 충실히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바늘에 실을 꿰어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늘 허리에 묶어서는 안 됩니다. 그 조금 비유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이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낀 건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느낀 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많이 쳤습니다. 저는 중학교부터 시험을 쳤는데 제가 좀 이제 그러기는 중학교부터 시험을 쳤지만 저는 중학교 때부터 1차를 막 떨어졌어요. 대학까지 떨어졌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제가 그게 단점도 되고 장점이 되었는데 입시 공부를 할 때 지나치게 시험 위주로 공부하지 않고 이런 이제 그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험하고 키포인트가 안 맞으니까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별로 저는 개의하지 않고 이제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나오고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저처럼 시험 위주로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파헤쳐서 공부하는 거, 그것도 이제 분명히 어떤 단기간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그게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기초가 탄탄하게 자져지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어떤 주변에 보니까 학생들이 자꾸 급하게 이 이제 CBT 치면은 자 60문제에서 36문제만 맞으면 되니까 자꾸 기본을 대시하고 생략하고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내가 굉장히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다양하게 폭넓게 공부할 때는 그게 조금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상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상태도는 여러분 항상 찾아보세요. FEC 상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거기에 가면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중간 부분에 점선이 있어요. 점선. 이게 이제 FEC 상태도고, FEC3 상태도는 준안정계인데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알아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서 FE3C라는 시멘타이트는요, 한 1150도 정도 되면은, 본래는 용융온도가 높은데 한 1150도 정도 되면은 불안정해가지고 분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FE3C가 분해되면 FE와 C로 분해되어버립니다. 이게 분해되었을 때는 이 FEC 상태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계 점선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상태도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기 3번에도 FE3C가 아니고 FEC 평형 상태도만 해놨는데 거기에서 델타 고용체 플러스 L 융체입니다. 이게 델타 고용체는 고체입니다. 융체는 액체입니다. 액체가 델타 고용체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반응점을 지나면 감마 고용체로 변해버려요. 포위하고 있다 해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포정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포정반응. 이 한자로 되어 있는데 포정입니다. 포정. 포정은 뭐냐면 결정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데 1490도씨 탄소 0.18%에서 이 포정 반응이 생성됩니다. 여기처럼 델타 고용체가 한계 고용체죠. 그 다음에 액체가 포위를 해가 있습니다. 결정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정점에서 다른 한계의 고체, 이게 이제 순수한 고체라기보다는 철과 탄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고용체라고 합니다. 고용체. 고체라 해도 되지만 고용체라 됩니다. 형성하는 반응입니다. 공정반응. 1130도씨, 공정반응은 공동정출이라고 하는데 1130도씨 탄소 4.3%에서 생성되는데 몇 번이나 나옵니다. 액체 한 개에서 2개 이상의 고체나 고용체로 정출이라고 합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처음 나올 때는 정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동 나오면 공정이라고 합니다. 공동정출이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액체 L이 감마철 오스테나이트 플러스 금속관 화합물, 금속관 화합물은 FE3C라기도 하고 시멘타이트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이제 공동으로 정출한 데서 공정반응이라고 합니다. 요 두 개, 요 감마철과 금속관 화합물, 여기 청산 조직을 이룹니다. 이걸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레데뷰라이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석 반응입니다. A1 변태, 이거는 강 변태라고 합니다. A1 변태는 강 변태입니다. A1 변태는 꼭 알아두세요. 강 변태입니다. 723도씨 탄소 0.8%입니다. 이 강 변태를 우리는 폴라이트 변태라고 합니다. 감마 고용체, 이 고체입니다. 오스테나이트가 이 공석 반응점을 지나면은 순철인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는 FE3C 두 개가 청상 조직으로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일명 다른 이름으로 폴라이트라고 합니다. 5번
구리합금 중 가장 큰 강도, 경도. 구리합금입니다. 가장 큰 강도, 경도 나타내는 거. 이렇게 따가면 뭐 내식성, 도전성, 내필요성, 무수하여 베어링, 스프링, 전기접점, 전극 재료에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무조건 베릴륨동 또는 베릴륨 청동이라고 합니다. 베릴륨동 또는 베릴륨 청동이라고 한다는 걸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요. 자, 13강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